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잘 쉬고 왔는데 중국 증시 또 왜 이러냐, 정말 답답하다, 걱정이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뭐 잘 쉬고 왔는데 계속 이어지는 악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오해가 있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되,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난주는 쉬었으니까 이번 주 중국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들이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어떤 큰 뭐 악재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미중 갈등 네버 엔딩이죠. 이거는 뭐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왔던 겁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뭐 장비 이런 부분들을 다 뭐 규제를 하겠다,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제 좀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지금 사실 좀 풀어도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겠다라는 중국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 결국에는 이건 소비 회복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 심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거 이슈 좀 민감하긴 하지만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까지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워낙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방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반도체 장비부터 뭐 특정 기술 수준의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중국 기업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외국 기업조차도 사실 이 규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주요 특정 뭐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뭐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고 있다. 중국어로는 뭐 카보어즈해서 목을 조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방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대상으로 수출 미검증 명단 UVL 리스트,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언론에서는 양쯔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칩 관련된 기업이 여기 이제 리스트에 들어갔다, 미검증 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는 했지만 중국에서 확실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업은 베이팡화창의 자회사도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서 중국 증시에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기도 했죠. 우선은 참 베이팡화창의 주가 타격이 많이 커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주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8월 달 초만 해도 사실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뭐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장비 수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의 외국 장비 안 쓰고 국산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일까라는 또 이제 관점으로 오히려 급 반등했었던 기업이 베이팡화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같은 이슈에 좀 구체적인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슈에도 이번에는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이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좀 한번 지켜보시죠. 뭐 제가 이 이슈가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뭐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 규제를 한다고 해도 2018년부터 2022년 뭐 한 9월 중순 정도까지의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의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앞에서 두드려 맞았다고 말씀드렸던 베이팡화창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자, 뭐 2018년에 한 7위 정도 되다가 쭉쭉쭉 올라서 2022년에는 오히려 SMIC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 워낙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서 지켜보셔야 되는 것들이 시가총액
규모의 변화인데요. 대표 기업들이 뭐 2018년 대비해서 거의 한 두세 배씩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커졌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우선은 중국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기술력이 3, 4년 뒤처졌네, 어쩌네 하더라도 지금 이쪽에서는 계속 규제가 들어오는 이상, 미국의 규제가 들어오는 이상 이 중국의 국산화 수혜 그리고 반도체 기술 자립은 정말 오히려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필연적인 구조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베이팡하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 내부에서도 어쨌든 미국의 규제가 더해지면 자국 내에 더욱더 힘을 실어줘서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뭐 기술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좀 낮은 칩을 만들더라도 아마 차근차근 자기네들 국산화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구조로 계속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문제가 있느냐, 실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실적 펀더멘털은 매우 견고한 상황입니다. 뭐 베이팡하창 같은 경우에 딱 마침 엊그저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은 뭐 성장률만 보시더라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한 3자릿수씩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은 뭐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의 내수 99.8%로 비중으로 이제 중국 대표 뭐 파운드리 기업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4분기에 이런 리스트 규제로 인해서 혹시나 실적에 꺾인다든지 자기네 자체 제조하는 장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정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 기업이 밝힌 이제 어쨌든 미검증 목록에 들어간 이후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회사는 베이팡하창의 연결 매출 지분이 0.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딱히 아직은 없다. 그리고 통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우선은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은 뭐 바닥에서 중국의 자체 수요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자금이라든지 반도체 기금,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밑에서 받쳐주고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이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오히려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입니다. 지지난주죠. 그래도 제로 코로나 기조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국경절에도 딱히 움직임들이 크지 않을 것이다. 여행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홍콩이나 마카오 지역에 조금씩 풀리는 코로나 방역 완화의 부분이 조금은 희망적이지 않을까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경절 지나고 와보니까 이제 뭐 이번 주말에 있을 당대회를 앞두기도 하고요. 중국이 우린 제로 코로나 기조 계속 가져갈 거야. 이건 필연적이야. 우리가 민생을 생각하는 하나의 조치 막 이런 것들은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거야. 지금 다른 나라는 그냥 편안하게 둬서 이미 포기한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3일 연속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죠.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쉽게 꺾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우선 향후에 조금 뭐 방역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향후에 조금씩 중국 내부에서의 움직임들 조금씩 뭐 방역 완화까지는 아니어도 뭐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든지 한 번씩 방역을 하면서도 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열어주는 거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북경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겠다. 그 외에 13개 지역에서도 지역 마라톤 경기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정도부터는 마카오의 일부 여행객들, 국내 여행객, 중국 내 여행객들을 좀 보내주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시도를 조금씩 하면서 뭐 내년 정도쯤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요런 제로 코로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기조 자체는 시장 내에서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예민해 죽겠는데 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이제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저는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뭐 요즘 글로벌 증시, 뭐 중국 증시, 뭐 다 홍콩 증시 말할 것도 없죠. 우선 당대회도 이제 이번 주 지나야 봐야 되겠지만 관망세, 뭐 상승 제한, 그러니까 상승을 좀 하더라도 사실 이만큼 빠졌는데 상승하는 게 저희의 승에 차지 않을 겁니다. 더 올라줘야 되고 지금 이 정도 올랐을 때는 별로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하지. 막 그래도 추세적 상승인가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반등의 시그널은 무엇인가? 뭐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라고 했지만 제로 코로나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라톤 경기를 한번 실시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일부 지역의 국내 여행객들을 조금 더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실시된다던가 라는 정도로 이제 그런 강도를 조금씩 풀어주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무조건 반등이 더 나와줘야 돼요. 어제 좀 시장이 반등하면서 다시 7천억 위안 찍긴 했지만 아직도 평균 최근 한 달에는 한 5에서 6천억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7천억 어제는 넘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뭐 펀더멘털 종목별 펀더멘털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중국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업종이나 종목별로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실적 좋은 기업들은 이미 조금씩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고를 하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락이 좀 멈춘다든지 라는 식으로 지금 그래도 거기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뭐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못 가더라도 이런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실적에 따라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뭐 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뭐 말씀드리긴 할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다음 주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보이차도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여기서 한 번 더 댓글에 이런 가슴 아픈 댓글들이 한 번씩 올라오면 저는 이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차이나 전기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 워낙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이슈, 뭐 금리 인상에 따른 뭐 기술주 하락,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산업 펀더멘털 이상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우선 9월에 판매량 데이터 나왔습니다. 우선 61만 대, 60만 대를 이미 돌파하면서 월간 판매량 기준으로 60만 대를 돌파를 했고 아마 이런 추세로 쭉 가게 되면 2022년 연간으로 한 600만 대 이상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한 상황이고요. 뭐 우선은 9월 한 달 기준으로만 또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82%나 늘어난 수치고 전월 동기 대비해서도 그래도 15%가량 좀 늘어나고 있다. 꾸준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9개월 누적으로도 한 113%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라는 점 역시나 잘 팔린다.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뷰가 항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약간 꺾였다라는 부분들이 뭐 데이터에 요즘에 나오고 있긴 하더라도 자동차 쪽, 특히 전기차 쪽에는 별로 큰 이상은 없다. 그리고 역시나 주요 브랜드별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 뭐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20만 대 넘었어요. 그럼 아까 60만 대 넘게 팔았다고 하니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비아디의 판매량이다라는 거고요. 뭐 테슬라도 지금 거의 10만 대 가까이 8만 대 이상 팔리고 있고 그 외에 뒤따라오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선은 뭐 딱히 지금 뭐 브랜드별로도 아니면 전체 판매량 추세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까지도 이제 계속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CATL,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중국의 대표 기업이죠. 3분기 누적 순이익이 한
100% 여기도 세 자릿수가 늘었네요. 그리고 세 자릿수 이상 늘어나고 있고 분기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누적으로도 그렇고 꾸준히 지금 2배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전해질, 전해액이나 뭐 분리막 같은 주요 소재 기업들도 지금 세 자릿수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실적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단, 산업단에 크게 뭐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빠졌던 이유는 글로벌 증시, 매크로 이슈, 뭐 투자 심리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매달 어쨌든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런 주요 데이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우선은 뭐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게 또 지나가게 되면 가장 또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또 전기차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이 먼저 나오는 섹터 또한 전기차,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은 힘들지만 조금 더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이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쁜 시장 소식 꼭 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